여러분, 혹시 왕실 제사에 쓰이는 그릇 하나에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조선의 제기에는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건국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던 아주 치열한 고민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디자인 언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정도전이 남긴 기록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건국하자마자 제사용 그릇의 품질을 책으로 남겨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 도구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제기들 딱 보면 어떠세요? 어딘가 좀 중국 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따라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성을 향한 아주 치열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은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고민을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생 국가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건국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명나라에 계속해서 공식 예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 그냥 너희들 풍속대로 해. 이거. 좀 냉담하죠? 그런데 바로 이 거절이 역설적이게도 조선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어요. 유교 국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명나라 예법을 따라야 하는데 또 제후국이라는 신분 때문에 황제의 예법을 그대로 베끼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긴 해야겠는데 똑같으면 큰일 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숙제를 풀어야 했던 거죠. 바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허조인데요. 그의 접근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없는 걸 새로 만들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옛 지식들을 완벽하게 큐레이션하는 거였어요. 허조는요, 당대 최고의 예법 전문가였습니다. 태종임금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딱 그를 지목한 거죠. 말 그대로 왕조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셈입니다. 허조의 전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 명나라 스타일을 따라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선을 훨씬 더 먼 과거,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아주 오래된 예법서들로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가 이건 인정이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였죠. 자, 그래서 허조가 조선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두 개의 핵심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합 속에 바로 조선 스타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허조의 계획,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텍스트를 조합했어요. 우선 기본 뼈대는 공자제사에 대한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랄까,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거여서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주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대 왕실 제례서에만 나오는 디자인을 살짝 얹어서 조선 왕실만의 특별한 격을 더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실제로 제기 디자인의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바로 이 보편적인 권위를 가진 공자 제례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덕분에 외교적으로 부딪힐 일도 피하고 우리는 근본 있는 나라다라는 정통성의 단단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전통을 합치는 게 어떻게 조선의 그 어려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줬을까요? 그 절묘한 디자인의 조화, 그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공자 제례서를 기본으로 해서 보편성을 확보합니다. 일종의 외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둘째, 여기에 고대 왕실 제례서에만 있는 디자인을 더해서 왕조의 권위를 한 스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딱 조합해서 명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조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완성시킨 겁니다. 정말 완벽하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희준과 상준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단순한 사발 모양이었어요. 당시 흔히 볼 수 있던 백과사전 같은 거 참고해서 만든 초기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국가의례를 싹 정리하면서 이 제기들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바로 그 공자 제례서를 따라서 소와 코끼리를 상징하는 형태로요. 어때요? 그냥 평범한 그릇에서 고대의 깊은 의미를 담은 상징물로 완전히 진화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제기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허조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지속성과 영향력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500년 이상입니다. 한 왕조의 그 치열한 고민 끝에 탄생한 이 디자인 시스템은요, 무려 5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시스템은 성종 임금 때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존중과 조선 왕실만의 권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디자인이 오늘날 서울 종묘에서 거행되는 제례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조선의 제기는 과연 그냥 따라 만든 모방품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큐레이션을 통한 혁신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과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탁월하게 재해석하고 조합해내는 것일까요? 조선의 제기들은 그 답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